말씀 감사합니다, 박철수 교수님. 의정부 성모병원 김찬주입니다. 현재는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연수 중이고요. 연수 중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사 리액터 5입니다. 이사 리액터 5는 몇 년 전에 발표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 리액터 5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관련된 연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과 2009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 스타들이 발표되었는데 2007년도에 트라이톤 팀의 30A 스타디에서 프라스베리 클로피도그레에 비해서 이스케밀 베네핏이 굉장히 뚜렷하다. 그리고 그 후에 발표된 파이토 스타디도 역시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디자인에서 티커그레롤이 클로피도그레롤보다 이스케밀 베네핏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연구로서 발표되었습니다. 양 연구는 굉장히 비슷한 성질의 약제를 다루고 있지만 디자인이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플레이토 스타디에서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풀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고 브라이턴 팀이 30A 스타디에서는 PCI를 시행하는 환자를 인롤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플레이토 스타디에서는 프리트리트먼트를 하였고 브라이턴 팀의 30A에서는 프리트리트먼트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브리딩 크라이테리아에서는 플레이토 메이저 브리딩이 티커그레러에서 이제 의미 있게 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저희던 팀이 30A에서는 팀이 메이저 블리딩이 크로스브렐이 더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블리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교수님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잠깐 그래도 언급을 드리면 메이저 블리딩이 궁극의 아웃컴인 모탈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MI와 이퀴벌런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얼리 메이저 브리딩인 경우에는 MI가 모탈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MI보다도 훨씬 더 큰데요. 특히나 바크 타입 3C에 있는 경우에는 MI에 미치는 영향보다 블리딩이 모탈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플레이트 스터디의 후속 연구를 보면은 이제 트카글레롤이 이스케믹 베네핏을 나타내는 그룹이 인베이스 테라피를 한 그룹뿐만 아니라 non 인베이스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에서도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또 개선시키는 효과로 나타나지만 프로스프렐은 non 인베이시브한 그룹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프로스프렐을 프리트리트먼트를 했을 경우에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지만 플레이토 스타디 결과를 보면 티카그레롤은 프리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베네핏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프라스그렐이 티카그레롤에 비해서 더 단점이 많은 약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얼월드 레지스트리를 고려해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양상,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히라 데이터와 그리고 미국의 빅데이터를 같이 합쳐서 6만 2천 명의 환자를 PS 매칭한 결과를 보면 티커그레롤은 클로피도그렐에 비해서 넷 어드버스 아웃컴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보이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4천 명의 억부나 신드롬 대상으로 한 리라미 스터디에서는 프라스그렐이 오히려 네이스 혹은 메이스에서 티커그레롤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9만 명의 스테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UK 레지스트리에서는 프라스그렐이 티커그레롤보다 더 뚜렷하게 나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P2Y 이니비터가 더 나은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사르액트5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였습니다. 이사라는 거는 이제 연구하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티카그레롤이 이제 옥스프라 신드롬 환자에 있어서는 프라스프렐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가정의 근거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타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카그레롤과 프라스그렐을 옥스프라 신드롬 환자에 있어서 헤드 투 헤드 컴퍼리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아웃컴은 12개월간의 데스 MI 스트로크의 컴퍼지트 아웃컴이었고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에서 박 타입 3-5를 세컨더리 포인트로 했었고요. 옥시코나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베이스 스트래티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약 4천 명의 환자들을 랜더마이즈 되었었고요. 각각의 그룹에서 약 2천 명씩 네, 로케이션이 되었습니다. 스테미 환자의 경우에는 양 약제 모두 표준 용량대로 로딩을 한 후에 엔지오그래피와 PCI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non-ST elevation of 코로나 신드롬에서는 티카그레롤 로딩을 하고 티카그레롤 그룹에서는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지오 PCI를 진행을 하지만 프라스그롤 그룹에서는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고 아나토미를 확인한 다음에 로딩을 진행한 후에 10mg QD를 메인터넌스 하는 것으로 이제 스트레티지로 하였습니다. 이 환자에서 나이가 75세 이상이거나 몸무게가 60kg 미만인 경우에는 프라스그렐 5mg을 투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환자는 평균 약 64세 정도의 환자였고 당뇨가 약 20% 정도 포함이 되었었고요. 80%가 넘는 환자들이 AMI로 내원하였습니다. 80%가 넘는 환자들이 PCR을 진행했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다르게 프라스그렐 그룹에서 티카그렐롤 그룹과 비교하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그 프라스그렐 그룹에서 블리딩 아웃컴이 더 증가하지 않는 블리딩 아웃컴은 의미 있게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각각의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스템이나 non-STEMI,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등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의 각 스펙트럼 모두에 걸쳐서 공이 프라스그렐이 티카그레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이스케믹 베네핏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프라스그렐은 티카그레롤과 비교해서 데스 MI 스트로크의 컴포짓 아웃컴을 개선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메이저 블리딩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ESC 2019년도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 당시에 왜 프라스그렐이 티카그레롤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는지 관해서 이제 해석을 발표를 하였었는데요. 티카그레롤은 원사이드 피치 워스트레이티지를 유지한 반면에 프라스그렐은 트라이턴 티미 30A 스터디가 발표된 후에 발표된 트리얼로지 스터디나 오코스트 스터디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분들은 용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로딩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로딩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턴 티미 30A 스터디에서 이제 제시된 대로 이 약제는 PCI 하는 환자에 있어서 최종의 결과를 보이는 약제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프라스그렐이 티카그레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과거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그리고 약제 본연의 그 성격에 맞게끔 그 약제를 투여하는 전략을 짠 것이 주요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이제 제시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제시된 메커니즘으로는 로딩한 후에 플레이틀릿 이니비션 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는 플레이틀릿이 이니비션 되는 정도가 로딩 도주를 투여한 프라스그렐에서 티카그레롤보다 더 많이 플레이틀릿 이니비션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 특히나 또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은 티카그레롤 자체 본연의 약제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디스미와 그리고 컨덕션 업노멀티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플레이토 스터디, 페가수스 스터디, 그리고 소크라테스 유클리드 스터디에서는 티카그레롤을 투여한 그룹에서 또 약제를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보고를 하였는데요. 이런 환자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드버스 아웃컴으로 연관되는 거는 과거에 발표된 파리 스터디에서 약제를 중단하는 패턴 그리고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의 시세이션 패턴에서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파리스 스터디 결과를 보면은 데트를 유지한 그룹에 비해서 의사가 환자가 필요 없다고 디스컨티뉴에이션을 권유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부작용이나 혹은 블리딩
그리고 환자가 non adherence로 인해서 disruption이 되는 경우에는 adverse outcome이 더 뚜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르액트 5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안티플레이드 엔저를 시세이션하는 패턴, 환자의 non adherence가 이 티카글레롤의 adverse outcome 증가와 연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붙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카글레롤의 특징인 이 더블 리버서블 바인딩의 결과는 키 환자의 non adherence와 연관이 됐을 때 더 환자를 vulnerable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은 환자가 티카글레롤의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약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그 바인딩이 리버서블 하면서 금방 더 환자가 플레이틀 이니비션이 더 약해지면서 더 어드버스 이스케믹 이벤트가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프라스그렐의 더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스그렐 5mg을 투여했을 때 티카글레롤을 90mg BID로 유지한 그룹에 비해서 이스케믹 이벤트가 더 떨어지지 않고 블리딩 아웃컴은 뉴머리컬하게 더 개선되는 효과를 보임에 따라서 이러한 약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효과가 프라스그렐의 더 좋은 아웃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 보면은 PCI 하는 그룹에서는 그 본 연구와 비슷하게 프라스그렐이 티카글렐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블리딩 이벤트는 차이가 없으며 특히 스테미 환자에 있어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양국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뉴머리컬하게 분명히 티카글레롤이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특히 MI 환자에 있어서는 티카글레롤에서 의미 있게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EJM 에디토리얼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프라스그렐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은 환자에 있어서 스테미 환자의 경우에는 프라스그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non-ST elevation of 코로나 신드롬인 경우에는 코로나 엔지오그래피 후에 PCI를 시행하는 경우에 프라스그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캐비지하는 경우에는 두 약제 모두 다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브스타디아와 마찬가지로 non-invasive 테라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티카글레롤을 우선적으로 권유하도록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스트아시아 그러면은 이스트에이시안 파퓰레이션에서 이제 적용된 프라스그렐 연구에 대해서 네네 교수님. 네, 뉴욕이 지금 한 자정이죠. 여기 네, 지금 점심시간 세션인데요. 시간이 네.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 죄송합니다. 김찬준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스그렐 연구에서 이제 저희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연구들은 이제 프라스핏 ACS 연구였고요. 이런 연구에서는 이제 프라스그렐의 장점과 블리딩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 우리나라 정영 교수님 말씀하신 A매치 연구에서도 프라스그렐의 PFD 가이드드 테라피를 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연구는 몇 년 전에 발표된 저희 나라 김영익 교수님 발표하신 포스트-RP AC에서도 프라스그렐 베이스 디아스포레이션이 의미 있는 아웃컴 개선 역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PCI 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프라스그렐 모노세라피 그룹에서는 향후 프라스그렐 모노세라피의 가능성이 계속 탐구가 되고 있고, 이 연구는 저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라도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는 AC에서는 프라스그렐 티카글레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프라스그렐이 선호가 되고 아직 ACC의 AH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JCS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라스그렐 20, 매너드 3.75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르액티브 5에서는 프라스그렐과 티카글레롤의 프라스그렐의 이 티카글레롤보다 우월한 점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런 결과의 바탕에서는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의 스트래티지, 그리고 플레이트 이니비션하고 도즈 레지만하는 패턴, 그리고 사이드 에펙트의 프로파일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ES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라스그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향후에는
좀 더 다른 스트레이티지로 프라스베랄 모노테라피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